고객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나와있죠.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 고객들을 전화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우리 그 교육장에 오시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간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 극진한 대접 받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가가지고 그냥 뭐 그 돈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되게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내가 그 돈만큼을 지불한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내가 음식점 갔는데 뭐 반찬이 떨어졌어 그러면 먼저 알고 나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바란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뭔가 뭐 물건이 뭐 숫자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그 소리 듣고 와서 빨리 갖다 주길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역지사지 마음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서비스 마인드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배려심이 있고요. 친절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상담을 하는 우리 상품도 있잖아요. 교육 상품에 대해서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도 모르면서 그치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 일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있어서 뭐든 긍정적인 태도도 필요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금방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뭔가 수저가 떨어지거나 했었을 때 미리 그 소리를 듣고 고객이 바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필요할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기 개발이 필요할 수 있겠죠. 왜 자기 개발이 필요할까요? 그냥 고객을 대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 개발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각 세대별로 어때요? 그가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고객마다 어때요? 각 개인별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사람들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도 교육을 기획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예전 거 그냥 갖다가 복사해도 붙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은 올해 트렌드에 맞게 바꾸지 않으세요? 단어 같은 것들을.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전문성이 될 수 있고 자기 개발 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의 흐름 같은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회나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대면 교육이 안 되다 보니 우리가 모두가 대부분 다 온라인 교육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 온라인 교육, 중교육을 빨리 전환시키지 않고 대면 교육만 했다면 우리 어땠을까? 수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교육 그런 비용, 우리가 왜 대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강사가 뭐 출강이라도 이거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에 맞게 내가 변화할 수 있게 자기 개발하는 것들도 분명히 이제 왜 이사진도 그렇기도 하고 강사님들도 분명히 왜 줌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스태프들도 줌을 안 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연결시키고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내가 뭔가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추가해서 뭐냐면 거기에 맞는 내가 하나하나 자격이라든지 뭔가 기술 같은 것들을, 전문 지식들을 내가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는 근데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 마인드가 중요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앞에 서비스가 붙을 수도 있고 뭐 기업가 마인드도 있을 수도 있고 막 되게 바뀔 건데, 서비스 마인드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맞아요. 생각하는 대로 그죠? 내 생각한 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 서비스 마인드가 이러한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결과들을 도출한다는 것들인 거죠. 서비스 마인드를 우리가 자꾸 향상시키고 함양시키게 되면은 고객 만족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수토피아의 여기 대관이라든지 교육자가 더 많이 찾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또 우리 다른 음식점도 많이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이 높아지니까 여기 더 자주 찾아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 커피점을 이용하시잖아요. 커피를 사 먹잖아요. 근데 늘 똑같은 데 사 먹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다른 분들 보면 돌아다니면서 왜 서비스를 비교하시는 분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같은 우리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하더라도 맛이 조금 다르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친절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서비스 그 접객 마인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내가 단골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거기가 나를 항상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쵸?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사실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고객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자꾸 나한테 맞춰서 잘해줘. 내가 그 커피숍 딱 갔는데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죠? 이거 드릴까요? 얘기하게 된다면, 여기 커피 전문점의 직원은 나를 아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더 자주 가고 더 인사 한 번 더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 저만 그런가 봐요. 그죠? 네. 될 수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집을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가전들 같은 소위 다 바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집 이제 다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저희 이제 가전을 다 산 LG전자를 갔었었는데, 거기 그때 딱 갔는데,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를 상담해 주셨던 영업사원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의 구조를 다 알고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니까 정말 저한테 맞춰서 설명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만족도가 제가 되게 많이 향상이 됐겠죠.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집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어컨 이렇게 사시면 되고, 뭐 냉장고도 이렇게 하니까 이 라인을 예쁘게 맞출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자기 명함에다가 자기 집 주소 적어주는 거예요. 몇 동 몇 호라고.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자기 여기 찾아오래. 매장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 사람을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고객 충성도가 조금 더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다른데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다 돌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래. 근데 우리만큼 디자인이 세련되거나 좋은 게 없을 거래요. 그래서 진짜요? 하면서 정말 가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조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만족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가전을 사면서 이제 매출도 등대했었겠죠. 그분한테 있어가지고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맞춤으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들이 나한테 있어서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또 어때요? 제가 또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죠. 내가 거기 가봤었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해줬어. 너도 한번 가봐봐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매출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그분은 어때요?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하고 하니까 나름 자기 영업에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같이 글을 나누면서 직원들도 어때요? 서로 같이 많이 매출도 향상되고 하면서 어떤 사기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면서 LG에 대한 저는 정말로 되게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모든 그 가전을 사다 보니까 이 서비스 기간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 보증기간 늘려주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신뢰도 되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향후에 내가 또 간다면 거기서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충성도도 확보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긍정적으로 내가 우리의 고객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접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되게 힘든데 자꾸 물어보고 뭐 생각은 안 나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처럼 뭐냐면 가장 큰 거는 고객의 입장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쵸? 교환 제가 공유해 드릴 땐 안 찍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에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코칭을 배우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안 배우신 분도 계시기도 할 건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고객의 말을 내가 적극적으로 경청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쵸?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 말을 잘 경청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줘. 잘 듣는 것 같아. 경청하는 것 같아. 어떻게 느끼세요? 더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기분이 어떻게 좋아지고 네. 또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금방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다들 기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어떤 걸 보면?
맞아요. 끄덕이는 것들, 그쵸. 눈 마주쳐주는 것들, 그리고 웃어주는 것들, 그쵸. 그리고 뭔가 궁금해한 듯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앉는 듯한 모습 있죠. 그런 모습들도 아마도 더 그럴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고객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비우는 거 같아요, 지금. 되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사랑했을 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상대방을 보게 되면 모든 거 없이 이 사람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의 말만 내가 듣기도 하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상황이 어떨지 다 내가 이제 미루어서 이제 그쵸 이렇게 입장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저 고객이 내가 사랑한 사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경청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남편한테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제일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긍정적으로 그쪽 태도를 유지하는 가장 좋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까 금방 보셨던 우리 6가지 그 가장 큰 서비스 마인드에서 키워드가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뭐가 5번째 거는 뭐가 있냐면 지속적으로 배고 성장하는 것들이 그게 분명히 자기 개발 안에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료들과 협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뭐 하는지 동료들한테 알려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동료가 뭐 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서로 키워나갈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게 할 거고 저희 왜 잔디로 일정 다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다른 직원이 뭐 하고 있구나, 이런 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주간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일정에 대해서 막 적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업무들을 해결하고 처리해가고 있다는 걸 보일 수도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분명히 일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이라, 일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고객을 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내 지인이지 친구를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와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우리 출생 연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MZ 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이제 또 뭐가 붙을까요? 여기다가는 알파 세대가 붙겠죠. 그쵸? 저희 딸 세대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딸 보면 이 젤파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G세대와 알파세대 포함되어 있는 것들 말하는 것들인 건데 각 세대별로 뭐냐면 이렇게 미디어를 중요한 게 미디어를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들. 저는 사실은 요때 저는 이제 여기 끼어 있거든요. 지금 M세대 끼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날로그부터 해가지고 모든 디테일까지 다 해봤단 말이죠. 삐삐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어떤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대들은 어때요 보면? 여러분은 삐삐 사용해 봤어요? 안 해봤죠, 그렇죠? 네, 정말 축하드려요. 네, 그런 답답함이라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각각의 미디어를 뭘 핵심적으로 사용했었는지 경험한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사회의 문화적인 건 달라졌었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지금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부분 다 교육으로 오시는 교담자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어떤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이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죠. X나 Y 이쪽이 많이 오시고 M세대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G세대는 정말 요즘에는 많이는 그렇게 많이 없으시, 근데, 어느 회사마다 조금 젊은 회사가 있게 되면 여기 세대가 많긴 한데 대부분 다 어때요? 여기 많이 끼어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G세대야. 근데 이 내가 세대인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랑 너무나 다른 게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고객을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로 내가 이 사람의 니즈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첫 걸음 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지금 부모님 세대일 수 있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라든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후진국의 그런 프레임이라는 것들인 거죠. 그때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평생 직장이라든지 내가 아니면 계속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이제 사는 이때만 오더라도 뭐가 됐었냐면, 이제는 조금은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제 문화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살만한데, 그렇지 물질이 풍부하진 않아. 그러니까 좀 아껴 쓰는 문화가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다 선진국형 문화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가 뭐 공평하게 다들 다 잘 사는 분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말하는 뭐 아껴 써야 된다라는 것들, 뭐 내가 평생 직장이다, 열심히 뭐 일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복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보조도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세대를 보는 것들도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보시면서 이게 왜 다른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좀 어떨까? 얘기를 하실 때 이분들한테는 교육장의 서비스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뭘 강조하면 좋을까요? 우리 대관을 했었을 때 이 교육장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 강조하면 좋을까요? 네? 그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들, 와이파이 같은 거 다 잘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 커피 같은 것들이라든지 차 같은 것도 무료로 다 이렇게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걸 강조하시게 되면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X세대나 이쪽 세대는 뭘 얘기하면 될까요? 아마 이 두 세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A4 용지 같은 거라든지 뭐 필기구 같은 것들 저희가 뭐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게 많이 비용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좀 그런 거 좀 이렇게 줄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좀 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을 올 때 그냥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쵸? 필기구 하나 없이 오시는 분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우리 뭐 판촉물 같은 거 드리면서 같이 하시게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G세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MZ세대한테는 뭘 많이 강조하시나 얘기를 하실 때? 맞아요. 맞아. 가까운 것들. 그쵸? 맞아요.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앞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을 참여해야 되니까 그냥 멀리서라도 오세요. 근데 여기 세대들은 거기 너무 먼 것 같은데요. 가기 너무 귀찮은데요. 그리고 제가 뭐 1대1로 뭐 코칭을 한다거나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은 줌으로 하시면 안 돼요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왔다 가서 너무 귀찮기도 하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좀 가성비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세대별로 해서 다른 점들 같이 포인트들 짚어주시고 그 세대에 맞는 원하는 조건을 좀 미리 제시해 주게 된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외적으로 한번 우리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역시 멋져요. 여러분들 있죠. 저는 여러분들 보면 각각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집에서 이제 배우자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딸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생한테는 누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와가서는 강사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는 또 그쵸, 이사라는 그쵸, 이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냐면, 사람마다 어때요? 각각의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들, 제가 집에서 하는 걸 여기서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겠죠, 그쵸? 정말 꼬라지 되게 이상한데, 뭐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어떠세요? 집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계세요? 집에 있을 때? 안 계시죠, 그쵸? 근데 회사인이 이렇게 내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옷 입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각각의 상황이라든지 장소에 맞게, 대상에 맞게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책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들. 우리 왜 그 부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나의 부캐릭터가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나에 맞는 이렇게 페르소나 가면을 쓰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뭐냐면 사회적 지위에 맞게 내가 외적이나 내적 이미지를 같이 막 갖추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회사라는 거 말고 있다면 어떠한 이미지를 가장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전문성에 대한 이미지. 오, 좋습니다. 또 다들 질문하며 눈을 엄청 깜빡깜빡 거리면서 당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질문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내가 만들어가고 이미지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야지만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거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의 조금 차이를 좁혀가면서 내가 뭐예요? 지금 객관적인 나의 자아상을 각각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이미지에다가 더하기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I를 보시면 우리가 말 그대로 금방 말씀하신 지적 이미지인 거죠. 전문성에 대해서 이미지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여기 강사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 똑똑해 보여야 되는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지적 이미지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표정인 거죠. 나의 얼굴이에요.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까지 어때 여자들 좀 화장하고 다니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추가해서 뭐냐면 표정인 것들인 거죠. 내가 막 이렇게 누군가를 얘기할 때 막 찡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들, 그렇죠? 미소를 띠면서 얘기하는 것들 필요할 거고,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쟤 지금 나랑 싸우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태도 같은 것들, 뭐 다리를 떤다거나 뭐 짝다리 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도전적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또 태도가 또 뭘 만드나요? 사람의 이제 표정도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뭐냐면 우리의 복장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집에 계시게 되면 이 복장으로 안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바지와 이렇게 입고 있을 건데, 여기는 회사니까 어때요? 내가 그렇게 회사 이미지에 맞게 입고 온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체육관에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PO에 맞는 우리가 복장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뭐냐면 나의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 감성 이미지도 필요할 수 있겠죠. 뭔가 뭐 좋은 일에 있었을 때는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뭔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거나 뭔가 그 정중한 표정이 있어서는 너무 웃음 띄는 얼굴보다는 편안한, 그쵸? 이런 얼굴도 좋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감정들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은 뭐냐면 음성입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게 목소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미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의사소통 뭘로 하세요? 대부분 다. 전화, 말로와 되게 많이, 언어로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음성으로 내가 얼마만큼 똑바르게 전달할 건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내가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면 같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외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또 어때요? 추가해서 내가 긍정적인 나의 이제 자아상을 또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내면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그런 걸 통해서 열등감 극복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도 능력이 좀 높아질 수도 있기도 하고, 나의 이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왜 정체성, 존재감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인 거죠. 나는 나 김은미는 강사로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 거야. 나는 엄마 김은미로서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 거야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각각의 똑같은 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다 다르다는 것들인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쵸?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나의 정체성 확보에 가고 그런 것들 좀 더 다져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직원으로서 앉아있으면서 직원으로서 여기 직장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정체성 어떠세요? 전문적으로 보여야 되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또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세련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내가 각각의 나의 역할마다 어떠한 정체를 확보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고객이 기억하는 좋은 경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내가 떠오르게 되면 좋은 기억이 나는 뭐 장소라든지 아니면 장소라든지 뭐 추억이 되는 여러 가지 뭐 되게 좋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저는 좋은 경험이 있었던 곳이, 기억하는 곳이 어디냐면,
저희 아이들과 같이 저희 그 뭐지 결혼 10주년 때 보라카이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혼여행 때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 같이 가서 다시 거기 갔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너무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잘 다녔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내가 처음에 그때 처음 갔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그때 거기를 몰랐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보라카이가 처음 개발이 돼서 막 이제 관광객이 막 들어가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많이 없었었고, 외국 사람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가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전혀 외국인데 낯설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내가 길을 몰랐는데 한국말로 물어봤어. 대답해 주는 거야, 한국말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그래서 그렇게 가보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해외에 나가도 한국 사람이 많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한테 해도 누가 도와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경험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실 건데, 그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억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나쁜 것만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기억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 여기 그 대관을 하는 뭐 그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는 여러 가지 교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뭐 이렇게 마사지 샵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왜 1대1로 뭔가 하는 데 가잖아요. 근데 네일 샵을 가거나 하게 되면 왜 기분이 가면 좋을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기분이 좋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오롯이 내 말만 들어주잖아. 그쵸? 1대1로 하니까 왜 미용실 가더라도 나한테 같이 해주는 그 미용사가 내 얘기만 들어주잖아. 그리고 네일 하더라도 나를 해준 네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도 보면 내 말만 들어주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게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 말만 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조금 좋은 기분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여러 가지 오감을 활용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보면 가장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시각, 청각, 뭐 이제 향 같은 거, 그쵸? 후각이라든지 미각 같은 것들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촉각인 건데, 여러분은 시각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고객이 행동한 그 말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일치하게 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들인 거죠. 왜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와, 우리 저희 남매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너네 잘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한테서 칭찬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 칭찬의 말과 태도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경청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공감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어디 가게 되면 떠오르는 맛이라든지 향기 같은 게 있으시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사무실에 다 디퓨저 놔두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더러운 냄새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때요? 왠지 여기에서 조금 좋은 향기가 나면서 좋은 이미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놔두지 않으세요? 그쵸? 저희 이제 그 아빠가 좀 이제 엄마랑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좀 다르게 일을 하셨거든요. 근무지 달라가지고. 그러면 저희 아빠는 항상 그거 있잖아. 페브리즈 같은 건데 시간이 되면 이렇게 착 분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방마다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셔도 그 소위 말하는 호레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떠올라요. 페브리즈 왜 시간마다 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빠에 대한 경험 같은 것도. 그래서 항상 그 향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왜 여기가 병원이다 하는 것, 찜질방이다, 목욕탕이다 하는 것들을 뭘로 알 수가 있으세요? 그 냄새를 많이 알죠. 그렇죠? 병원은 뭐가 많이 나요? 알코올 냄새 같은 거 날 거고, 그렇죠? 에탄올 냄새가 날 거고, 찜질방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운 뭐 열기 같은 그런 냄새 같은 거 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뭔가 만져봐야 내가 그쵸 이해가 된다는 것들, 궁금증이 해소된다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감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시각인 건데, 이런 거죠. 눈 마주친다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화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딴 데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그죠? 여기 계신 분은 사실은 다들 사람들 상대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에게 눈 마주치는 거 있어가지고 많이 익숙하신 분들인데, 많이 봤는데 이제 저희 이제 교육을 가거나 했었는데 자꾸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땅을 보고 얘기해. 그러면 내가 뭔가 재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있나 마음 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 마주쳐 주는데 너무 눈만 보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라든지 이쪽 부분 있잖아요. 보게 되시면 조금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들인 거고, 또 뭐냐면 고개를 그저 우리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들, 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배꼽 향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 왜 그냥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배꼽과 배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들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면을 바라본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향한다는 것들. 그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메모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누군가 상담을 할 때 그냥 막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적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왠지 되게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분위기가 되게 막 딱딱하고 막 그럴 때는 상대방이 하는 태도를 좀 따라하게 된다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미러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 은연도 따라하게 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된다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청각인 거죠. 여러분들. 그럼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음성만으로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왜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여러분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제가 한 말의 내용보다는 뭐가 떠올라요? 그날 제가 뭘 입고 왔는지, 얼마만큼 웃겼는지, 어떠한 말투를 했는지, 어떤 억양인지 이런 것만 기억난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어떠한 표정이었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뭘까요? 먹을 거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되게 많이 남는다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청각이라고 하는 것들 뭐냐면, 내가 이제 말하는 말의 어투라든지 억양 같은 것들. 그래서 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쵸? 표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표준말인지 경상도 표준말인지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농담하면서 그런 거라든지 하는데, 이게 나의 억양에 따라서 아니면 속도에 따라서 뭔가 오해의 소지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말에 같이 유도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있죠. 아, 공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 표현인 것들인 거죠. 그렇죠. 아, 네,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얘가 공감해 주는 것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인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원이 몇 명을 대관하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고객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의사소통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인 거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많이 오류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그 비유를 드리지만,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할 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연애할 때는 정말 그렇게 내 말 잘 듣던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점점 더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희 딸이 고1이거든요. 정말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았어 라고 이제 대답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러한 오해가 쌓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는 건성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대답한 게 건성으로 대답을 했지만 얘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항상 행동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게 많이 어긋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대화를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내가 상대방과 오해가 없게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해보시면 되고, 촉각과 미각이라든지 우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넘어갈 거고, 보면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각과 미각, 여기 잘못됐네요. 후각과 미각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뭐가 있냐면 향기 같은 거죠. 그렇죠? 아까 저희 아빠를 생각하게 되면 그 향기가 틱 하는 그런 페브리즈, 그게 생각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향수라든지 디퓨저 같은 것들 있죠. 왜 되게 내가 어떤 이성한테 호감을 가졌을 때 냄새를 되게 많이 느끼고 향기를 되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향수가 어떤 건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좋은 향수 쓰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러한 향기가 후각을 통해서 사람한테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내가 불안할 때 찬물 버럭버럭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걸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되게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일이 있을 때도 내가 뭔가
그 고객과의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적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한다거나 뭔가 어긋난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따뜻한 음료 드시면서 마음을 좀 달래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맛있는 음식인 거죠. 제가 지금도 여러분께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왜 다가리를 갖고 온 이유도 뭐냐면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열기 위해서 했다는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뭔가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열잖아요. 그렇죠? 입을 열어야지 내가 누군가랑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생긴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왜 이 교육자 대관을 하게 되면 왜 뭐 사탕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왜 그 비용을 주시게 되면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근육을 조금 더 허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더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더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커진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와 음료, 따뜻한 음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들이 사람으로 있어가지고 뭔가 이 장소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라든지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촉각인데요.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왜 막 그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단 여기는 우리는 좀 다르겠지만 뭐 옷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정수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설명을 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단 직접 가서 만져보거나 이렇게 실제 사용해 보게 되면 또 어때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아까 보셨던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면 뭐 이런 뭐 의자 같은 거라든지 가구 같은 것들도 직접 가서 내가 만져보고 이렇게 사용해보면 어때요? 이게 어떤 거 촉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이렇게 편안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험한다는 것들. 두 번째는 뭐냐면 옷도 어때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게 되면 많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되게 분명히 빅 사이즈야. 근데 프리 사이즈니까 저는 이제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게 프리 사이즈를 사면 프리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또 키가 크니까 다 댕강한 거예요. 이렇게 막 짧은 거예요, 옷들이 다. 그래서 좀 이제 인터넷 안 사려고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면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저희 딸이 키가 저보다 크거든요. 170이에요, 키가. 근데 걔는 다리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사게 되면 다 짧은 거야, 옷이. 그래서 일부러 바지는 무조건 다 오프라인 가서 다 입어보고 사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는 웬만한 것도 다 짧아서 이제 다 싫어하더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냐면 온라인 상에서는 뭔가 내가 입어보거나 이렇게 뭐 재질이라든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보실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모든 게 다 의도와 태도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하는 내가 그냥 이렇게 누군가한테 뱉는 말에 그냥 감정이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혼잣말 하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들 요구한다거나 해달라고 바라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 나의 태도가 긍정적이었는지 정말 요청하는 그렇게 태도였는지 볼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라든지 행동에는 모든 게 의도와 태도,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건지 또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건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나의 내적 이미지와 그 다음에 내가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 요소가 같이 포함이 돼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토피아 직원으로서 내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얘기한다, 나의 이미지가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실까요?